며칠째 변이 안 나오고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하고 겨우 나와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편한 기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 생활 습관, 그리고 화장실에서 실제로 배변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변비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특별한 도구 없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변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변비 해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장을 움직이는 음식, 두 번째는 장을 깨우는 습관, 세 번째는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변비가 해결됩니다. 왜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될까요? 우리 몸에서 변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은 거기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움직이려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고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대장이 움직이질 않으면 변은 그 자리에 고여 있습니다. 반대로 대장이 잘 움직여도 정작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면 화장실에서 힘만 쓰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변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호선 선생님, 분명히 식이섬유도 챙겨 먹고 물도 마시는데 왜 안 나오죠?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음식은 바꿨는데 습관과 배변 방법은 그대로였던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변비 해결의 출발점은 항상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변은 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키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왜 좋을까요? 먼저 들기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점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의 내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미끄럼틀을 생각해 보세요. 표면이 거칠면 잘 안 내려오죠. 하지만 표면이 매끄러우면 자연스럽게 쭉 내려옵니다. 들기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장 안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변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장의 움직임, 즉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키위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줘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걸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키위 한두 알을 드실 때 들기름을 한 스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빈속에 드시면 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효과를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아침마다 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들기름과 키위 조합에 더해서 꼭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도 함께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넣어주면 장이 자극을 받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위에 뭔가가 들어오면 대장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연동, 운동을 시작하는 반사작용입니다. 이 반사는 아침 기상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이 가장 좋고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따뜻한 것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지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피가 대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유도합니다.
또한 변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딱딱하게 굳거나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과, 배,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끼 꼭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이런 음식 중 하나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먹는 것부터 결정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이고 아무리 바른 자세를 취해도 먹는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들기름과 키위, 기상 직후 따뜻한 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이 세 가지를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음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하루 배변을 결정합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침 루틴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장이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3분에서 5분 가볍게 몸 움직이기. 꼭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양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거나 허리를 살짝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는 동안 가만히 있던 장이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마치 기계가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하듯이 장도 움직임을 통해 깨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기. 이게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비가 있으면 화장실에 빨리 가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면 장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힘만 쓰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아침 식사를 드신 뒤에 장반사가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 타이밍에 화장실에 가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게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장은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기상 후 물 한 잔, 가벼운 움직임, 아침 식사, 화장실.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변비 해결의 핵심은 결국 이 리듬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이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기.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앉고 저녁에도 계속 앉아 계십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복강 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대장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장은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몸이 정지해 있으면 장도 함께 정지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0분에서 15분이라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를 도와주고 배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기.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그 시간이 10분, 20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의 혈관에 압력이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치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정작 배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는 거죠. 화장실은 3분에서 5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나오세요. 무리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억지로 힘주기. 변비가 있으면 반사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힘을 세게 줄수록 항문 괄약근이 긴장하고 장이 오히려 수축합니다. 변이 더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변비 해결에서 힘주기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아주 살짝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는 나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변비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음식도 바꾸고 습관도 바꿨는데 정작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마지막 관문에서 막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딱 30초 동안 할 수 있는 준비 동작입니다. 첫 번째, 복부 호흡. 화장실 앞에서 잠깐 멈추고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앞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서너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복부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서 복강 안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이 압력이 대장을 자극해서 장이 배변 준비를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장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체 앞으로 숙이기. 복부 호흡을 하면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배꼽이 허벅지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이 자세가 대장의 각도를 바꿔줍니다.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펴지면서 변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집니다. 서 있을 때도 해보실 수 있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아랫배 마사지.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배꼽 아래쪽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로질러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장이 지나가는 방향과 일치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면 대장 안의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1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복부 호흡, 상체 숙이기, 아랫배 마사지를 화장실 들어가기 전 30초 동안 하시면 장이 미리 준비된 상태로 배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장은 준비되지 않은 장과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힘만 주십니다. 하지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힘을 아무리 줘도 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배변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위치입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일반 양병이에 그냥 앉으면 무릎과 엉덩이가 거의 같은 높이거나 오히려 무릎이 더 낮습니다. 이 자세는 직장과 항문 사이에 일종의 꺾임이 생겨서 변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히는 효과를 냅니다. 반면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이 들어 올리면 이 꺾임이 펴지면서 통로가 곧게 됩니다. 변이 훨씬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을 발 아래에 놓아 보세요. 발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무릎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세가 맞았으면 일단 기다리세요. 힘부터 주지 마세요. 몸이 자세를 인식하고 장이 반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힘을 주면 항문 괄약근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배변은 이 괄약근이 이완될 때 이루어집니다. 즉 힘을 줄수록 괄약근이 오히려 닫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숨을 내쉬면서 기다리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에 힘을 살짝 넣어 보세요. 이건 힘주기가 아닙니다. 호흡을 내쉴 때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복강 내 압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준비하고 내쉴 때 살짝 아랫배에 힘이 실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힘을 억지로 주지 않아도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세, 기다림, 호흡.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변비가 있는 분들도 훨씬 편하게 배변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배변이 끝난 것 같은데도 뭔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 잔변감, 이것도 변비 못지않게 불편한 증상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다시 들어가야 하나 싶은 그 찜찜함. 오늘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잔변감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 안에 변이 실제로 조금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는 남아있지 않은데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더 흔합니다. 배변이 끝난 후에도 항문 주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바로 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힘을 줄수록 괄약근이 수축합니다. 잔변감이 있을 때 힘을 주면 오히려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일어나지 않기. 배변이 끝난 것 같아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 그 자세에서 그냥 머물러 계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직장 안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평형을 찾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없다면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완. 일어나기 전에 항문 주변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보세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항문 주변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근육에 들어가 있는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온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시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호흡 두세 번. 마지막으로 복부 호흡을 두세 번 더 해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 안의 긴장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잔변감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3단계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 30초 준비 동작, 올바른 배변 자세와 호흡 그리고 잔변감 해결 루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배변은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한 가지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안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만 해도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지만 먹는 것과 배출 방법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자세만 바꿔도 안 됩니다. 배변 자세가 중요하지만 장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 자세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1단계, 장을 움직이는 음식, 들기름과 키위 조합, 기상 직후 따뜻한 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변은 먹는 것부터 결정됩니다. 2단계, 장을 깨우는 습관,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물 한 잔, 가벼운 움직임, 식사 후 자연스러운 타이밍 기다리기, 오래 앉아 있거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억지로 힘주는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추세요. 3단계,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 화장실 들어가기 전 30초 루틴, 무릎을 높이 올린 배변 자세, 숨을 내쉬며 기다리는 호흡법, 배변 후 잔변감 해결 루틴.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키위를 하나 드셔보세요. 그 다음 날은 배변 자세를 바꿔보세요. 작은 것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 만든 문제는 습관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순서를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배변이 훨씬 편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호선이었습니다.